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라는 지문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자, 이 지문은요, 우리가 논설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논설문이라는 글은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글이기 때문에 그 주장을 할 때 있어서 어떤 근거를 들고 있는지를 늘 열심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는 어떤 주장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은 과학 연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감은 제재죠. 과학 연구인데요. 그 중에서도 과학 연구에 자유를 어디까지 우리가 존중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은 여러분 사실상 이미 제목에서 드러나는데 과학 연구의 자유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라는 입장과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라는 반대의 입장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마저 해봅시다. 자, 1996년 7월 5일 세계 최초로 복제된 포유동물인 둘리가 태어났다. 돌리는 다 자란 양의 체세포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복제해 만든 양이다. 이후 돌리를 생산한 기술을 응용하여 인간 유전자를 지닌 폴리와 몰리가 탄생했다. 폴리와 몰리는 사람에게서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 생산 유전자를 추출해 양의 젖 생산 유전자에 이식하여 젖에서 혈우병 치료제를 생산하기 위해 만든 양들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양이 3마리가 나왔어요. 그쵸? 돌리, 폴리, 몰리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돌리와 폴리와 몰리의 차이점은 뭔가라고 봤더니 명확하게 드러났어. 자, 무슨 차이점이요? 바로 여기 나왔죠. 인간의 유전자를 지닌 건 폴리와 몰리고요. 인간의 유전자를 지니지 않고 있는 거는 돌리죠. 근데 여러분, 이 폴리와 몰리를 만든 이유는 뭐다? 혈우병 치료제를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야. 약간 좀 인간의 어떤 목적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죠. 유전자 복제 기술로 만든 이들 양은 동물 복제를 이용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라는 의의가 있대요. 그리고 의의라는 거는 장점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나 역접의 부사입니다. 이후 동물 복제에 관한 실험과 시도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인간 복제 실험에 관한 논쟁으로까지 치닫게 되었고 이러한 논쟁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이 논쟁의 이면에는 중요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은 과학자의 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인 것이다. 그쵸,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읽고 있는 이 글의 목적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쵸? 자, 우리가 하나씩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 이 폴리와 몰리 때문에 인간 복제 실험에 관한 논쟁으로까지 퍼지게 됐대요. 즉, 여러분, 이거는요, 폴리와 몰리의 어떤 복제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논쟁의 이면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 과학자의 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인간 배아 복제를 포함한 배아 연구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과학자들의 연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즉,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과학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냥 규제하지 말라라고 주장하는 입장이겠죠. 그래서 이 입장은 과학 연구의 어떤 자유를 주장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과학 연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죠. 과학의 발전은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안 되며 과학자의 자유로운 연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쵸? 쌤이 금방 정리한 게 그대로 나왔죠. 여기요. 이와 같은 입장, 어떤 입장?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인간 배아 복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그 기술을 발전시키고 응용하면 암과 같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대요. 자, 여러분, 이들은요, 왜 이것을 자유를 우리가 보장해줘야 되냐라고 말을 하냐면 이들은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켜서 응용해서 사람들의 어떤 병을 치료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근거로 지금 과학 연구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 여러분, 자, 비판하는 입장, 쌤이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러한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은 이꼴 어떤 입장? 그렇지. 얘는요, 자유에는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입장이겠죠. 인간 배아 복제를 초래할 수 있는 연구에 엄격한 사회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대요. 이들은 반대하는 입장인 거죠. 인간 배아 복제가 엄연한 생명체인 배아를 조작하고 실험하고 죽이는 일련의 비도덕적 행위를 수반하므로, 그쵸? 연구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대요. 자, 여러분, 반대하는 근거는 뭐냐면요. 생명체인 배아를 조작하고 실험하고 죽이는 일은 비도덕적인 행위를 수반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즉, 반대하는 측의 근거의 첫 번째는요. 비도덕적인 일이다 라는 거예요. 자, 마저 읽어볼게요. 아울러 플러스죠. 이들은 만약 인간 배아 복제를 허용하게 된다면 이는 곧 인간의 개체 복제, 즉 인간 복제로 나아가게 되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므로 사전에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대요. 두 번째 근거인 거죠.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을 쌤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겁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생명복제를 둘러싼 논쟁의 이면에는 연구의 자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쟁점이 자리하고 있다. 그쵸? 연구의 자유를 무한 자유롭게 봐줄 것인지 좀 제재를 할 것인지 이처럼 정리죠? 과학연구의 자유와 한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과학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라고 해서 여러분 이 부분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앞부분 이야기였고요. 본격적인 본론이 바로 시작될 것입니다. 학문 및 연구를 하는데 일체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진리에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다는 믿음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대요.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과학자 공동체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었으며 과학자들이 연구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야 과학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유지되어 왔대요. 여러분, 자, 이 부분은요. 이제까지의 어떤 과학 연구에 관한 역사적인 배경인 거죠. 자, 과학 연구의 자유에 대한 어떤 과거의 입장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역사적인 어떤 배경들. 여러분 이걸 보니까 딱 봐도 자유로워야 된다의 우호적이네요. 그쵸? 자, 즉 과학자들이 연구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야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강력했대. 과학은 그 성격상 사회로부터 분리된 특수한 영역으로 객관적인 진리 탐구를 주된 활동으로 삼기 때문에 사회와는 무관하고 따라서 사회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전통적인 믿음이었대요. 여러분 사회의 통제에서 벗어난다라는 건 뭐야? 즉 자유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는 게 어떤 전통적인 주장인 거예요. 과학자 공동체의 자율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고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과학과 사회 사이에 일종의 사회계약이 맺어진다. 아, 여러분, 사회계약. 국가는 과학이 사회의 기관이었던 농업, 의료 및 군사 부분의 성장, 즉 전반적으로 공공이익의 극대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과학에 지원을 해주고 과학자 공동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취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과학과 사회 사이의 제1차 사회계약이라고 할 수 있대요. 자, 여러분 1차 사회계약은요. 어떤 국가의 기반 사업에 공공이익의 극대화가 되는 것들을 기대하고요. 그래서 과학에 지원을 해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학자 공동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정책을 취하는 것. 이게 바로 1차 사회계약의 어떤 특성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1차 사회계약은 자유를 존중해주는 쪽에 속해 있어요. 국가가 과학연구를 규제하지 않고, 그쵸 여러분? 규제하지 않고 자유롭게라는 거죠. 오로지 지원만 함으로써 과학연구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제1차 사회계약에 따라 전후 미국의 과학자 공동체는 국립과학재단, 국립보건연구원 등의 정부기관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이것은 미국만이 아니라 다른 서구 선진국들에도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자, 여러분 보니까요. 이전에 제1차 사회계약을 맺었을 때는 이것은 자유에 도움이 됐던 거죠. 과학과 사회의 계약인데요. 이때는 자유를 매우 존중해주는 입장이었다라는 거죠. 대신에 조건은 있어. 공공이익의 극대화가 될 때인 거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학문 및 연구의 자유를 헌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본적으로 학문 및 연구의 자유에 대한 외부적 규제를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대요. 즉 여러분, 자유를 헌법으로 인정해 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여러분, 자유를 존중하는 쪽에 지금 조금 더 좋은 근거가 되겠죠. 우리나라도 학문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학문의 자유를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학문의 자유는 연구 대상의 선정, 연구 방법, 연구 내용, 연구 시기, 연구 장소 결정 등과 관련된 연구의 자유를 포괄하는 범주다. 학문의 자유에 대한 이 헌법 조항은 학문 활동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쵸, 여러분? 이 학문 활동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다라는 거는 그 어디에도 자유를 통제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학문활동이란 기본적으로 인간 정신의 자유로운 추구를 기반으로 하므로 학문을 수행하는 개인의 인격적이고 자율적인 책임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어떤 과학 연구의 자유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근거들이 많이 나왔죠. 첫 번째는 제1차 사회계약도 자유를 존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헌법 내용도 자유를 존중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과학연구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가 의문형이죠. 또 혹여 과학연구로 말미암아 전에 없던 위험이 발생한다고 해도 과학의 진보를 위해서는 그 연구를 허용해야 하는가? 라고 여러분, 자, 의문형으로 이렇게 제시를 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제부터 무슨 얘기하겠어? 과연 과학의 연구를 무조건 자유롭게 해주는 게 맞을까라는 거죠. 이러한 질문들에 현재 많은 법학자들은 연구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충분히 보장받아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연구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받을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연구의 자유라는 가치는 다른 모든 가치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보장되어야 하는 절대적 가치는 아니다라는 거죠. 즉, 연구의 자유도 생명, 신체, 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들은 여러분 어떤 입장인 거야? 과학 연구에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과학 연구의 자유에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한한 자유는 안 된다는 거죠.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이성과 진보의 화신이라고 믿었던 과학이 원자폭탄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고 인간 소외나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과 과학 연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자, 여러분, 지금 과학 연구의 자유에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느끼게 된 데는요, 어느 정도 사회적인 그런 배경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여러분,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과학 연구의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본 거예요. 즉 과학 연구의 자유에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의 어떤 배경이 되는 거죠.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거죠. 과학기술은 매우 발전이 좋다, 진보적인 거다, 이성적인 거다라고 믿었는데 인간에게 너무 큰 피해를 주는 원자폭탄, 살상 무기를 만들고 환경을 파괴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는 거죠. 이러한 목소리는 1980년대 이후 과학과 사회 사이에 제2차 사회계약이 새롭게 맺어지면서 더 커졌대요. 제2차 사회계약이란 바로 산학협동이라고 하는 과학의 산업화와 상품화가 가속화되는 경향을 의미한대요. 자, 여러분, 2차 사회계약이라는 건 무엇인가 봤더니 산학협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과학의 산업화와 상품화가 가속화되는 경향과 맞닿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사회계약하에서 대부분의 과학연구활동은 산업적 이윤 증대와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지원을 받게 된대요. 즉, 산업적으로 돈이 되거나 국가의 어떤 경제력에 도움이 될 때만이라고 돼 있죠. 기여하는 한에서 그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대. 그 결과 한편으로는 연구 비밀주의가 커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 연구 활동에 수많은 인력과 자금이 투입되는 거대한 연구 과제 방식으로 바뀌었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2차 사회계약의 어떤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때만 이런 과학 연구에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서로 비밀로 하는 거야. 왜? 내 거를 잘 감췄다가 공개해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두 번째는요. 과학 연구 활동이 수많은 인력과 돈이 투자되는 거대 연구가 됐대요. 그에 따라 개별 과학자들이 복잡하고 거대한 연구 과정 속에서 극히 일부분만을 담당하게 되어 전체 연구 내용을 파악하고 자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졌대요, 여러분. 자, 문제점은 뭐냐면요. 그러다 보니까 팀 단위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럼 한 명 한 명이 모든 걸 다 통솔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 것만 해. 얘는 제 것만 해.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통제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자, 또한 나열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실험 과정, 방법, 결과 등을 조작하는 비윤리적인 연구 부정행위도 나타나게 되었대요. 자, 여러분 두 가지의 어떤 입장이 있어요. 그쵸? 즉, 이 근거들은요. 과학 연구의 자유가 규제가 필요하다 라고 볼 수 있는 두 가지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컨대 요약이죠. 이 제2차 사회계약은 대부분의 과학연구활동을 더 이상 객관적인 진리만을 탐구하는 순수한 학술활동에 머무르지 않게 만들었다. 그 결과 20세기 중반까지 널리 퍼져 있던 과학연구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담론은 점차 퇴조하였다. 그쵸, 여러분? 이러한 2차 사회계약으로 인해서 이제 무조건적인 자유의 보장은 어렵다라고 봤다는 거죠. 그리고 과학연구의 자유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과학연구도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되어야 하며 과학자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의식이 중요하다는 담론이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됐대요. 즉, 과학연구에도 자유의 규제가 필요하다 라는 입장이 점차 확산됐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본론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만 남았어요.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과학연구 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그쵸 여러분 어떻게 변했어? 그치, 예를 들면은 제1차 사회계약에서 제2차 사회계약으로 바뀌었잖아. 연구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과학 연구에도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차 설득력을 얻게 됐대요. 즉 여러분 이건 자유 규제의 필요성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거죠. 규제의 필요성. 그러나 외부의 부적절한 간섭을 받지 않고 연구를 수행할 자유 역시 매우 중요하게 추구되어야 될 기본권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과학연구의 절대적인 자유냐, 규제냐 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사회의 어떤 공동선을 위해 과학연구의 자유와 그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킬 것에 대한 우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즉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완벽한 자유도 완벽한 규제도 아닌 이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공동선을 우리가 추구하자라는 거야. 적절한 선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가 이 사람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조화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글은 논설문이라고 했죠. 어떤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면서 글을 전개해야 되고요. 자, 이 글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 그쵸? 상반되는 입장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상반되는 입장을 소개함으로써 자유가 필요하다, 자유의 규제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모두 보여주고 있죠. 자, 두 번째는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역사적인 변화, 사회적인 배경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절충이죠. 절충. 둘 중 하나가 아니라 이 사람은 자유냐 규제냐 하는 그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제대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논설문이지만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좀 차분하게 천천히 읽으면서 좀 더 꼼꼼하게 파악을 해놓는다면은 시험을 볼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럼 영상이 끝나고 나서도 꼭 혼자서 한번 읽어보고 질문이 없는지 한번 정리한 다음에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